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깜짝 상승이 나오면서 이 34,400 돌파 이후에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양봉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 아주 깔끔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꼭 필요했던 움직임이었는데 전일 해주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다. 자, 오늘이나 내일, 오늘 그리고 오늘 내일 뭐 이 정도는 살짝 이제 쉬어도 됩니다. 해줄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쉬어도 되고, 횡보하면 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좋고, 그리고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줄 걸 다 해줬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스닥이 이제 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워낙 뭐 강력하게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바로 또 14,000포인트 붙여놨네요. 돌파해주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 돌파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되고 내일 뭐 살짝 내려온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우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다우는 바닥권을 흔들고 이제 막 회복된 다음에 꼭 필요했던 양봉이 하나 나온 거고요. 나스닥은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옆으로 그냥 누워서 기간 조정 받은 거죠. 그냥 조금 쉬는 거죠. 이거는 두 개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우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해소하는 거였고, 나스닥은 리스크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건데 언제 나오냐 고민하다가 이제 14,000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가는 정도의 선택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가 저렇게 상승해서 마감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갭상승이 나오는데, 갭상승 나온 후에 치고 달리기보다는 보통은 살짝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약이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중약이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정말 강세장이 아니면은 전강 시작할 때 강하면은 중간은 약해요. 그리고 나서 마감에 후 강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리 시장이 강력한 시장까지는 아니니까 2550일 넘어온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강 뭐 중약도 빼고 그냥 전강 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장초만 강했고 중약 후약에서 아침에만 강했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갭상승 딱 튀어 오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치고 올라오고 요 5분 안에 올라온 거 외에는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일까지 뭐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가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550 넘어와 준 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50 위쪽에 있다가 여기 살짝 흔들어도 괜찮고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에서 살짝 흔들어도 괜찮고, 흔든 이후에는 어차피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보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그 코스피 주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일부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을 이제 좀 땡겨 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풋옵션을 계속 청산하면서 하방에 대한 위험을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옵션 매도라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된다? 손실을 본다. 그래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50구간 정도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구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물 뭐 한 2000계약 정도일 뿐이지 뭐 콜옵션도 뭐 대량 매수를 하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막 치고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넘어가는 이 정도 수급까지는 아니에요. 요거는 수급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됩니다. 상승 포지션을 더 구축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하락 포지션을 싹 다 청산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달라요. 하락 포지션을 청산한다라는 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가지 않으면은 선택은 두 개가 있죠.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면 상승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옵션 포지션을 구축했다. 그럼 올려야 되는 겁니다. 횡보에도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승 포지션이 지금 부족한 거고요. 하락 포지션은 청산 나온 거면은 일단은 1단계는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바닥을 흔들고 그리고 나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일부 반등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의 기준인 2550을 회복했죠.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은 기본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밀리지는 않는다. 하방에 대한 위험은 사라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려면 상승 포지션 옵션 쪽이랑 이제 선물 쪽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물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옵션이 이제 프리미엄도 있고 해서 더 단기적이긴 하지만 9월은 뭐예요? 선물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9월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도 이제는 이제 청산 시기를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물론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아직은 2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첫째 주, 그 다음 주가 둘째 주니까 딱 2주 남았는데 선물도 2주 지나면 없어지는 상품이에요. 롤오버를 하든지 그러니까 다 차월물, 12월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청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주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도. 그래서 선물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처럼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90에서 900 요 구간을 흔들기는 했어도 이게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진 않는다. 오히려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서 오히려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우 지수랑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안고 조정을 준 거고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쉰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에코프로는 아직 안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130만 원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었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다음 주부터 언제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쉬는 거 괜찮아요. 조금 더 쉬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슬라가 이제 세계 3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무려 3억 달러짜리의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북미의 테슬라 향 이제 캐파 확장 기대감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이랑 뭐 루시드랑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3사 자동차 3사 있죠. 이렇게 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북미 캐파 확장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좀 특징으로 보자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요거 좀 바닥권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정도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싹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DX, LNF 모두 다 알려졌다. 뭐 뉴스 보면은 포스코 DX는 굉장히 호재고 LNF는 뭐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둘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리고 포스코 DX는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고 LNF는 못 올라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25만원 근처 이렇게 이제 두들겼으니까 쉬어도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냥 가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22만 5천원 아래쪽으로 내려와 준다? 그럼 여러분 우려감을 가질 게 아니라 싸게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을 주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는 뭐 여전히 뭐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룹사랑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그룹의 이제 리튬호수 관련해서 이제 뭐 그룹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상승률이 더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LNF는 이제 포스코 DX 이제 바닥권에서 못 잡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3만 원 아래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뭐 안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NF 같은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강한 거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럼 싼 거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LNF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전지주도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장비주 중에서 대장인데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선 구간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예 13만원 넘어간다 해보거나 아니면 11만 5천원 흔들기 정도 나오면 요 구간 정도에서 근처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주들까지도 이제 양극재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제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보실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2025년에 양산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하이닉스 쪽에 이제 엔비디아 쪽 그 매출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이다. 뭐 양보했다기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67,500원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5,000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하이닉스는 위에서 움직이는 거 정확하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주가 레벨이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모델도 이미 테스트 제품 가져가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 기술이 뭐 너무 나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선점돼 있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거다. 하이닉스에 이제 불만족스러운 품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혹은 삼성전자가 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고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하이닉스랑 뭐 지금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단가가 굉장히 낮거나 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로 딱히 당장은 교체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이 쓸 수는 있겠죠. 물량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쉬는 구간 25만원 구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덕산하이 메탈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7,500원 구간을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 탈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8,500원을 회복하면 더더욱 좋은 모습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 구간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오늘 양봉으로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근데 거래 대금이 붙긴 했는데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8,500원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요 구간 정도 회복하는 정도로 해서, 기존에도 이 8,500원 구간은 저항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8,500원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7,500원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C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피인수 얘기 있고 나서 9만원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 발판 삼아서 이제 10만 1,000원 구간 요렇게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2만원 사이에서 그리고 있는데, 지금 딱 중심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원 붙여놓고 있으니까 요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수페타시스 당연히 봐야 되죠. 이수페타시스 3만원 구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4만원 구간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스페타시스는 지금도 뭐 가격권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최고가 찍은 다음에 이제 쉬어가고 있는데, 쉬는 것도 크게 안 쉬죠. 55,000원 흔들기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정쩡해요. 이 구간은 6만원 회복하거나 아니면 5만원 구간으로 붙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싸게 매수하냐 돌파하고 매수하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오늘 뭐 핵심 중 하나였던 자율주행차 이 레벨 3 상용화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큰 상승은 못 보였는데, 19만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뭐 21만원 쪽, 기존에도 21만원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 수년간 21만원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만원 회복하면 다시 한번 21만원 쪽으로 붙어가는 거는 뭐 가능한 뭐 충분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못 갔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쉬고 있다 보니까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라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제 5,000원 돌파하고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6,000원 돌파 못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2,500원 구간 넘어온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내일 요 종목도 이제 3,500원 구간 못 넘어가면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DY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는데, DY는 이제 최고가 이제 돌파를 했죠. 얘도 8,000원 못 넘어가면 정리하고 7,500원 유지 안 되면은 큰일 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기엔 쉽지 않은데, 여기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급 빠질 때까지 보는 건데, 요 종목도 내일 이제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내일 뭐 22,000원에서 22,500원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 보시고 그 다음 2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양호하고 이 자율주행 소식에도 뭐 엮이면서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구간 흔들어 놓고 회복되자마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인포뱅크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좀 덜 움직이거나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여드리면은 원래 자율주행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가장 상승률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변동성은 적지만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죠. 에이테크 솔루션이 만원 구간이면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흔들어 놓고 이제 쓱 올라오면서 11,500원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죠. 11,500원 돌파하거나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만원 쪽으로 붙어가면 그럼 11,500원하고 이 만원 중심선이면은 1,750원이 되겠죠. 그럼 1,750원 이하에서 모아가거나 11,500원 돌파하거나 이렇게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하면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칩셋 미디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이거 2016년부터 계속 이제 타이밍마다 교육해드리고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 구간까지 쑥 내려왔는데 이거 좀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35,000원은 흔들기는 나와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35,000원 회복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만원 쪽으로 조금 다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또 더 싼 가격 줘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갈 때 이렇게 저점구간에서 사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산다라는 거는 돌파 전에는 이렇게 저항을 계속 두들겨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돌파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냐 아니면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간적인 메리트냐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000원, 3만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유니캐스트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되겠죠. 유니캐스트나 뭐 작은 종목으로는 뭐 NCN,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지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AI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챗 GTP의 개발사 오픈AI가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구글도 워크스페이스용 듀엣 AI를 출시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AI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쪽에서 이제 마음AI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제의 강력한 모습 오늘 고점을 아예 넘어가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인데 4만원 구간 저항은 아직 돌파를 못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휴식이 더 나온다 33,000원 이하 정도 준다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모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35,000원을 한 3일 이상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아갈 만합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종목들은 이런 마음의 아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처럼 좀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18,000원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16,000원 아래를 준다거나 하면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 하이퍼크로버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죠. 최근에 7,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이렇게 6,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고점도 올려가고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슬슬 거의 다 와가지 않나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장중에는 뭐 한 7%대 이제 상승 흐름 보였었는데 유지되지 못했죠.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거래대금도 크게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 살짝 이제 이렇게 7만원 구간 쪽으로 붙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코난 테크놀로지도 또 매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바이브 컴퍼니라던가 뭐 브리지텍이나 뭐 플리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부족해요.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요거는 아직 기존 저항도 못 넘어갔기 때문에 한 8,500원 넘어가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붙이고 8,500원 돌파하면 그때 브리지텍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아니면 아예 7,0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에서 9월 언팩 행사가 있죠. 아이폰 15 공개 예정, 뭐 공개 전망된다. 뭐 당연히 뭐 예정된 거겠죠. 홍보를 잘해야지. 뭐 예를 들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도 플립 홍보 굉장히 잘하고 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폰도 이번에 좀 예쁘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노텍이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8만 원 구간 쪽으로 이제 붙어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6만 원 쪽은 넘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밀릴 때마다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만 이제 LG노텍 보시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들은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BH나 이런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죠. 하이비전 시스템이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바닥 찍고 나서 21,000원 돌파 시도. 근데 이번에는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1,000원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 항상 투탑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BH 하이비전 시스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인데 BH는 이제 23,000원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돌파한 종목, 강한 종목, 시간을 아끼는 종목 하고 싶다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 뭐 좀 쉬는 구간에서 다음 주 정도에 보시면 되고, 나는 싼 걸 사고 싶다,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거 사고 싶다면 BH를 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더구전자가 오늘 살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얘도 10,000원 넘어가면 사시거나 9,000원 쪽으로 붙어가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아직 제대로 안 움직였는데, 자화전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죠. 25,000원 구간 쪽에서 이제 쓱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냥 아예 3만원 넘어간 다음에 보시거나 아니면 27,500원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 펼치시면 됩니다. 뭐 프로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우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로 지침 중 이제 재진 기준 그리고 초진 허용 지역을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격 진료 부분이 계속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개선해 나가고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한번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 붙여주고 있으니까 비트컴퓨터 이제 뭐 실실 살살 이제 쉬는 구간 나오면 그때 한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500원 뭐 한 다음 주 초까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6,5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여기를 이탈한다는 6,000원 구간 붙어갈 때마다 이제 모아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컴퓨터에 이어서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5,000원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별로고요. 내일 갭상승 돌파해서 5,000원 위쪽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유비케어도 이제 관심권,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 인성정보, 이 네 종목이 가장 전통적인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워낙 뭐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5,000원 회복되고 이제 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고점을 계속 낮추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5,500원은 돌파해 줘야지 좀 안정적이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보다는 5,500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5,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 매수하는 게 맞겠죠.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원 넘어갈 때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3,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 사시면 되고요. 메디아나는 그 원격 진료 쪽으로 환자 감시 장치 쪽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원격 진료할 때 가장 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2016, 2017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뭐 시범 서비스나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칠 때마다 메디아나가 항상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나도 원격 진료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보시면 되고, 의료기기 쪽으로는 뭐 탄탄한 기업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0원 구간에서 이제 싹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6,000원을 회복되어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움직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5,500원 쪽으로 붙어갈 때 사거나 아니면 6,000원 돌파할 때 사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이제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뭐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되고, 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요것도 이제 5,000원 쪽 유지만 해주면 괜찮고 5,500원 넘어가면 더 좋아집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간단히 공지사항 드리면, 여러분들 최근에 혼자 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회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산이 크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지난달에 한번 공지를 해드렸죠. 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오시게 되면은 이 저희 공지사항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선한스탁에
많은 분들과 상담 진행한 결과 투자 대금들이 가입 금액 부담 느끼시는 분들, 물론 크다면 크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쌉니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이 투자 자금이 굉장히 적은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급형반을 하나 이제 여름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폭 낮춰서 이제 이 보급형반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아래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 오셔갖고 요 커뮤니티 탭 누르시면 있으니까 서비스 가입 상담 문의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상 보시면은 모든 영상에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어요. 요 하단에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